평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독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거울 속 약간 부은 얼굴을 보며 어제 무리를 했나 하고 가볍게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몸은 종종 건강,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아주 작은 신호를 통해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하는 생각에 그 소중한 경고를 무시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인 신장 콩팥이 그렇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장은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장은 의학적으로 예비 기능, reserve capacity, 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일부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남아있는 세포들이 망가진 부분까지 대신 일하며 묵묵히 끝까지 버텨내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형 병원 연구팀이 만성 신장질환 환자 약 800명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한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의 약 87%가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나이가 들어 조금 피곤한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능 저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시니어 10분 중 8분이 자신의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미세한 위험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채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 기능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최신 건강 연구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환경을 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종합관리센터와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생리적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고성능 정수기 필터 역할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우리 몸속의 피는 매일 끊임없이 신장을 통과하며 정화됩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커다란 드럼통 하나에 꽉 차는 분량의 피가 매일 신장이라는 미세하고 정밀한 필터를 거치는 셈입니다. 이 복잡한 여과 과정에서 몸에 쌓인 요산, 질소, 그리고 각종 대사독소 같은 노폐물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영양소, 그리고 적정량의 수분은 꼼꼼하게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말 그대로 내 몸속에 철저하고 지능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고된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의 균형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신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 체내에 수분이 과도해지면 소변량을 늘려 밖으로 내보내고, 반대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할 때는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여 귀한 수분을 몸속에 아껴둡니다. 또한 나트륨, 칼륨, 칼슘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전해질의 미세한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의 균형은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과 전신 근육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신장 기능 저하로 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게 되면 심혈관 관련 건강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장은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여 전신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수에 신호를 보내 적혈구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조혈 호르몬까지 생성합니다.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바쁘고 중요한 장기인 신장은 안타깝게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그 여과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생리적 요인들이 우리 신장의 필터를 낡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신장 건강에 왜 유독 적신호가 켜진 것일까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연구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40만 명이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숫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신장을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병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당뇨는 전신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무서운 혈관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진득하고 달콤한 설탕물이 낡은 파이프 안을 지속적으로 흐르며 파이프 벽을 부식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장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수없이 엉켜 만들어진 매우 정교하고 예민한 장기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오랜 시간 동안 신장의 얇은 혈관벽을 때리며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중에는 40대나 50대 무렵부터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혈당이 조금씩 높게 유지되면 신장이라는 정밀한 정수기 필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찢어지고 헐거워집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독소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반대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같은 큰 입자들이 소변을 통해 숭숭 빠져나가게 됩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를 15년 이상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신장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4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신장 기능의 여력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매일매일의 철저한 혈당 관리는 곧 신장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다음으로 우리 신장의 혈관을 거세게 압박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뇨에 이어 우리 신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시니어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대한고 혈압학회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을 꾸준히 챙겨 드시지 않거나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분들이 10명 중 3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장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뻐근한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약 먹기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신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세한 혈관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을 밀어내는 피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의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낡은 고무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호스가 팽창하거나 찢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신장 속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매일 24시간 내내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혈관벽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고 완전히 막히게 돼요. 신장세포로 맑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심장혈관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상태를 수년간 방치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분들보다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세 번째 원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겪어온 세월의 흔적, 바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지금 60대, 70대이신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고 험난한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시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돌볼 여유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밥심으로 버틴다며 아픈 것도 꾹꾹 참아오셨지요.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신장은 40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신 분이라도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신장 기능의 여력이 30%가량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더해지면 그 속도는 자전거를 타다 내리 맞기를 만난 것처럼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조금 더 부드럽게 귀를 기울이고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일상적으로 무심코 찾아 먹는 이 약이 신장을 위협하는 네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 날씨가 텐거나 무리를 하신 날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통증, 참 견디기 힘드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을 달래기 위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곤 합니다. 아프면 약을 찾아 먹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지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무심코 넘긴 이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하는 네 번째 주요 원인인 소염 진통제 남용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소염 진통제가 어떻게 신장에 무리를 주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는 몸에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을 억제하여 아픔을 덜 느끼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 물질 중 하나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은 평소 신장으로 들어가는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어 맑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생리작용을 담당합니다. 즉, 매일 습관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당장의 통증은 가라앉을지 몰라도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관 통로를 좁아지게 만들어 필수적인 혈액 공급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면 신장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실제 국내 대형 병원 약물역학팀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보다 약이 7배가량 빠르게 저하되어 건강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매일 약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내 몸의 소중한 정수기 필터를 억지로 말라붙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통증이 심할 때 최소한으로만 드시고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4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관을 병들게 하는 당뇨와 고혈압,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 그리고 무심코 먹는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까지 이 4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침묵하는 장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실천해온 나의 생활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상 속 잘못된 건강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굳어진 익숙한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에 예상치 못한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소 건강을 챙기기 위해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무심코 곁들이는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 필터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던 잘못된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은 바로 뜨거운 국물 요리를 즐겨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상에 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혹은 기력이 떨어질 때 챙겨 드시는 뽀얀 진국의 설렁탕과 갈비탕.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을 넘기면 속이 확 풀리면서 마치 보약이라도 먹은 듯 든든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진한 국물이야말로 신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물 속에 녹아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면 나트륨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몸은 짠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화로 인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이 높고 거센 압력에 혈액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혹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평소에 짜게 먹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의 온도가 아주 뜨거울 때는 우리 혀의 미각세포가 둔해져 짠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저 시원하고 간이 딱 맞다고 느껴지던 국물도 냄비에서 차갑게 식은 뒤의 맛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영양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나트륨의 약 40% 이상이 바로 찌개와 국물 요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밥을 쉽게 넘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들이켰던 국물 한 그릇이 오히려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국물 외에도 우리가 평소 간편하게 챙겨 먹는 음식들 중에는 또 어떤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몇 끼 식사를 꼬박꼬박 차리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으시지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 불을 쓰지 않고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찾는 시니어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간편한 라면, 혹은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드시는 과자와 달콤한 음료수 등은 조리도 쉽고 보관도 편리해서 냉장고 한편을 차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가공식품들이 조용히 우리 신장의 피로도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특히 60세 이후의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식품 첨가물로 널리 쓰이는 인산염 성분 때문입니다. 이는 음식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공장 제조 과정에서 흔히 첨가됩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체내에서 쓰고 남은 인을 소변을 통해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인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인 성분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인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은 억지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옵니다. 이 과정에서 뼈는 점차 약해지고 피 속을 떠돌던 칼슘과 인이 서로 엉겨붙어 혈관벽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의 임상 보고에서는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이 전신의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류 공급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품들에는 나트륨과 단순 당분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줍니다. 장을 보실 때 작게 적힌 복잡한 성분표를 일일이 확인하기 눈이 아프시다면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만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화려한 비닐로 겹겹이 포장되어 유통기한이 유독 긴 음식이라면 내 몸의 소중한 정수기 필터에는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연에서 온 신선한 식재료로 차린 소박한 식단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의 근육 감소를 막아준다고 해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는 과연 신장에도 무조건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일까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생명이다. 매일 단백질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강 정보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는 식사 외에도 우유나 물에 타먹는 단백질 분말이나 고농축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영양소라도 연령대와 몸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신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내고 근육을 합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 후 요소라는 질소 성분의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혈액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자연식품이 아닌 농축된 분말 형태로 갑자기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평소 처리하던 물량의 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신장이라는 낡고 작은 정수처리장으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여가 필터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본인 체중 1kg 오직을 초과할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정상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신장의 여가 능력이 젊을 때보다 이미 줄어들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농축 단백질을 억지로 소화해내려고 하면 남아있는 신장세포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빠르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할까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공장에서 가공된 가루 보충제보다는 자연의 식재료를 통해 천천히 소화되도록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이롭습니다. 매끼 식사에서 콩으로 만든 두부 반모, 신선한 달걀 한두 개, 혹은 기름기 없는 생선 한 토막 정도만 골고루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하루 필수 단백질량은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인위적인 농축액보다는 소화가 편안한 밥상 위의 자연식품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보충제가 오히려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 때 입맛을 돋우기 위해 무심코 곁들이는 가벼운 반주 한 잔은 우리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녁 식탁에서 입맛을 돋우거나 하루의 피로를 풀고 깊은 잠을 청하기 위해 소주나 막걸리 한두 잔을 반주로 곁들이시는 시니어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식사 때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고 오히려 보약과 다름없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즐기는 적은 양의 음주조차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인 신장을 급격히 메마르게 하는 숨은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60세 이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전문의는 술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복잡한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속의 귀한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됩니다. 평소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고 땀이나 호흡으로도 수분을 날려보냅니다. 술을 드신 다음날 유독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하게 나서 차가운 물을 연거푸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몸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이 끈적한 혈액 속의 찌꺼기를 원활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하려면 반드시 충분하고 맑은 수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냇물에 물이 풍부해야 바닥에 흙먼지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알코올로 인해 몸속 수분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 피는 진흙처럼 끈적해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 뻑뻑해진 신장은 노폐물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고 헛돌게 되며
찌꺼기들이 미세혈관에 그대로 들러붙어 세포에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술잔을 기울일 때 흔히 곁들이는 안주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큰하고 짭짤한 찌개 국물이나 기름지고 간이 센 볶음 요리 등 나트륨 덩어리인 음식들이 대부분 식탁을 차지합니다. 알코올이 유발한 극심한 탈수 현상에 수분을 강제로 빼앗는 고나트륨 음식까지 더해지면 우리 신장은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국내 관련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 이상 반주 등 습관적인 음주를 즐기는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약 9배 이상 크게 높아진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친구처럼 즐겨오신 반주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필터가 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는 술잔 대신 따뜻한 둥글레차나 맑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식탁의 빈자리를 채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즐겨온 식습관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흔히 취하는 행동들 중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 시니어분들이 흔히 취하시는 잘못된 대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댁에 가보면 식탁 위나 거실 서랍장 한편에 크고 작은 약통들이 가득 담긴 약 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뺨아서 뼈마디가 쑤실 때 혹은 단풍놀이나 모임에 나가기 전 미리 아플까봐 걱정되어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꺼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앞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설명해 드릴 때 소염 진통제가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위험한 습관으로 굳어지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당장의 불편함과 아픔을 가리기 위해 무작정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은 신장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피로를 누적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 기본적으로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처방약이 한두 가지씩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는 필수 약물만으로도 우리 몸의 여가기관인 신장은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국에서 쉽게 구한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심지어 예전에 병원에서 처방받고 남은 정체불명의 관절약까지 한 움큼씩 섞어서 드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임상보고에서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무분별하게 동시에 복용하는 습관이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통 성분들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장으로 유입되는 맑은 혈류량이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 촘촘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세포들이 숨을 쉬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실 때는 무조건 약통부터 열기보다는 먼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뻣뻣하게 굳은 관절 주위를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을 서서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만약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다면 스스로 약을 섞어 드시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본인의 신장 상태에 맞는 최소한의 약만 처방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통증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습관적인 남용은 침묵하는 신장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말고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수많은 건강 보조식품과 영양제들은 과연 우리 신장에 안전할까요? 주변 시니어 분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식탁 위에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3, 관절 영양제,
심지어 홍삼이나 즙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까지 서너 개 이상의 약통을 두고 매일 챙겨 드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화려한 광고나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듣다 보면 왠지 나만 챙겨 먹지 않아,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셨던 고농축 영양제들이 오히려 조용히 일하는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보조식품이나 농축액은 자연 상태의 식재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만을 인위적으로 추출하여 수십 배 이상 강력하게 압축해 놓은 고농축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고 쓰이고 남은 방대한 양의 화학적 찌꺼기들은 결국 모두 신장으로 몰려가 배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섬세하고 촘촘하게 짜인 정수기 필터에 맑은 물이 아닌 끈적하고 진한 농축액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 과정으로 인해 이미 처리 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60세 이후의 신장세포들은 이 갑작스럽고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피로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임상보고와 권고안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 주치의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영양제보다는 자연의 햇살을 받고 자란 제철, 신선한 식재료로 식탁을 채우시는 것이 60대 이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연식품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 흡수되어 신장 필터에 과도한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영양제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신장 수치 저하를 겪으셨던 한 시니어분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과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평소에 마실 것을 달고 살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식후에 꼭 챙겨 드시는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입이 심심할 때 즐기시는 달콤한 음료수, 혹은 몸에 좋다고 끓여두고 맹물 대신 수시로 마시는 진한 약재 달인 물까지 하루 종일 무언가를 마시고 있으니 내 몸속 신장도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순수한 물 대신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이러한 음료들이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고 메마르게 하는 뜻밖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커피나 진한 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특정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마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예컨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보다 약 5배가량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몸을 챙기기 위해 마신 차 한 잔이 오히려 체내 수분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앞서 거듭 강조해드렸듯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촘촘한 정수기 필터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려갈 수 있는 맑고 순수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배출되어야 할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고 혈액마저 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뻑뻑해진 피를 걸러내기 위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견뎌내며 힘겹게 일해야만 합니다. 임상보고에서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일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장 내부의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노폐물이 뭉쳐 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판되는 달콤한 음료수나 믹스 커피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설탕과 단순 당분입니다. 이러한 당분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끌어올려 신장혈관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당뇨 관리에 커다란 방해물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연령대에는 우리 뇌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이라도 습관적으로 종이컵 한 잔 분량의 순수한 미지근한 맹물을 조금씩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파트에 걸쳐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신장을 위협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습관을 개선하여 신장 건강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각을 더해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신장을 힘들게 하는 일상 속 원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매일 무심코 반복하던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 신장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실제 임상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한 69세 여성의 가상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어떻게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오신 이 여성분은 은퇴 후 무릎과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한 관절을 달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짭짤하고 뜨거운 된장찌개를 끓여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시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관절 통증을 줄이고자 을에 습관적으로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 체질이라 자부하셨지만 어느 날 정기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떨어져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신장 건강에 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이 여성분은 그날부터 전문의의 조언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밥상 위에서 가장 좋아하던 찌개 국물을 덜어내셨습니다.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만 건져 드시고 나물 반찬은 짠 간장이나 소금 대신 식초와 레몬즙을 활용해 새콤하고 산뜻하게 무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던 진통제를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대신 아침 저녁으로 관절 부위에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며 동네 공원을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운동을 일상화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꾸준한 노력 끝에 다시 병원을 찾은 여성분은 무척 다행스러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신장의 여가 기능 역시 눈에 띄게 호전된 것입니다. 한 전문의는 이 사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물을 통해 무심코 섭취하던 과도한 나트륨을 줄인 것만으로도 신장 내 미세 혈관에 가해지던 엄청난 팽창 압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여기에 신장 혈류를 방해하던 진통제 복용을 줄이자 억눌려 있던 신장세포로 다시 맑은 피와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며 기능이 안정화된 것입니다. 비싸고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서 짠 국물을 덜어내고 걷기를 시작한 작은 실천이 만든 결과입니다. 만성질환을 오랜 기간 관리하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라면 특히 깊이 공감하실 만한 또 다른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단에 서셨던 은퇴교사로 지난 15년 동안 당뇨를 꾸준히 관리해 오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혈당약을 챙겨 드셨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건강검진에서 신장의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정상 기준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뇨약만 잘 챙겨 먹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신장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남성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째,
평소 식탁에서 가장 좋아하시던 찌개와 국물 요리에서 과감히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동네 주변을 30분씩 가볍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숨찬 운동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산책 속도였습니다. 셋째, 날씨가 무더 무릎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꺼내 드시던 진통제를 과감히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수건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부드럽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꾸준히 생활 습관을 유지한 이 남성분의 신장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저하되던 기능 수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의는 이 과정에 대해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뇨로 인해 이미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나트륨이 가득한 짠 국물과 혈관을 수축시키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2중, 3중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 남성분은 걷기 운동을 통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맑고 원활하게 개선하고 동시에 나트륨과 약물 남용이라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을 스스로 치워줌으로써 남아있는 신장세포들이 다시 건강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비록 수십 년간 알아온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값비싼 치료법이나 특별한 약에 의존하기 전에 내 밥상과 매일의 소박한 습관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 매일 한 움큼씩 드시는 영양제는 과연 약해진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갱년기 증상이나 피로 해소를 위해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각종 건강 보조식품에 눈길을 주시곤 합니다. 이번에는 오직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제를 정성껏 챙겨 드셨던 한 61세 여성의 가상 사례를 통해 이것이 우리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60대에 접어들면서 부쩍 기력이 떨어지고 갱년기 증상까지 겹치자 이를 극복하고자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하나둘씩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칼슘, 콜라겐, 그리고 진한 홍삼 농축액까지 무려 5가지가 넘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아침 식탁에 올려두고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챙겨 먹으니 오히려 안 먹으면 나만 건강관리에 뒤처지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굳게 믿고 있던 어느 날 정기건강검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붓거나 피곤한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의 여가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가율 수치가 정상 기준치 아래로 크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담당 전문의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했고 의사는 가장 먼저 매일 챙겨 드시던 그 5통의 영양제를 모두 중단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 전문의는 이 상황에 대해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영양제는 자연 상태의 식재료보다 수십 배 이상 특정 성분이 강력하게 고농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간에서 분해되고 결국 남은 방대한 양의 대사 산물은 모두 신장으로 몰려가 배출을 기다려야 합니다. 낡고 좁아진 정수기 필터에 맑은 물이 아닌 끈적한 농축액을 매일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필터에 심각한 무리가 가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이 여성분은 자신이 임의로 챙겨 먹던 보조식품을 과감하게 모두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질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처방해준 약 외에는 영양분을 오직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 등 소박한 자연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하기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제를 끊어서 오히려 몸이 축나면 어쩌나 걱정하셨지만 6개월 뒤 추적검사에서 떨어졌던 신장기능 수치가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부드럽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챙겨 먹은 농축된 보충제가 정작 침묵하며 일하는 신장에는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인 영양제 대신 무리 없이 신장을 편안하게 살려주는 자연의 밥상과 과일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보조식품을 과감히 줄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우리 주변 마트나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과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상에서 꾸준히 챙겨 먹는 몇 가지 특정 과일들은 신장세포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저하되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신장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자연의 선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한 전문의는 블루베리가 신장에 미치는 의학적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합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짙은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단순한 색소 이상의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노화로 인해 지친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무엇보다 압력으로 인해 뻣뻣해진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열리면 좁아졌던 통로가 넓어지면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맑은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맑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만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 중에는 당뇨를 함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 과일을 드실 때 훌쩍 오르는 당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우리가 즐겨 먹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분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백기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달콤한 포도나 사과보다 당분이 확연히 적어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시고 적정량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의 한 유력 보건대학원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대규모 건강 연구 정보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기능 보존율이 약 20%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는 긍정적인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신장을 위해 거창하고 비싼 특효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작은 주먹으로 가볍게 한 줌, 대략 30알에서 40알 정도를 빵이나 과자 대신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선한 생과일도 좋지만 보관이 편리한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식탁에 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외에 우리가 평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친숙한 과일 중 신장의 노폐물 청소를 도와주는 두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블루베리에 이어 우리 신장을 편안하게 돕는 두 번째 과일은 사계절 내내 우리 밥상에 가장 친숙하게 오르는 과일인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옛말이 있듯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과는 노화된 신장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아주 훌륭한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사과가 신장에 이로운 의학적인 이유는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펙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수분을 흠뻑 머금고 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장내에 쌓인 요독과 각종 노폐물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쫙 흡착하여 대변으로 안전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전문의는 사과의 이러한 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장에서 미리 독소를 한번 걸러서 대변으로 내보내주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찌꺼기의 총량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즉, 사과의 식이섬유가 신장이라는 메인 정수기 필터에 앞서 작동하는 든든한 1차 예비 필터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신장의 입장에서는 매일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줄어드니 훨씬 무리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과일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물리적인 섭취 과정 자체만으로도 소화 속도를 늦추고 침 분비를 자극하여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당뇨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사과는 혈당도 잡고 신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이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건강을 위해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약 현재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껍질째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거나 이미 만성 신장질환으로 세심한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과 껍질 부위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몸속에 칼륨이 쌓여 심혈관 건강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껍질을 절반 이상 벗겨내시거나 껍질을 모두 깎아서 뽀얀 과육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장되는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이면 따뜻한 방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바구니째 까먹곤 하는 세 번째 과일. 귤은 신장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방에 앉아 바구니째 까먹는 재미가 있는 세 번째 과일. 바로 귤입니다. 귤 특유의 짙은 주황색을 띠게 만드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된 미세혈관의 염증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역시 풍부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기초 건강을 다지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전문의는 귤 섭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합니다. 귤은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씹기 편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텔레비전을 보며 한 번에 대여섯 개씩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귤 역시 과당이라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결과적으로 신장 미세혈관에 무리를 주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혈당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주먹만한 귤 두세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블루베리, 사과, 귤 세 가지 과일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과일을 믹서기에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과일을 기계로 곱게 갈아버리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핵심 성분인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남은 것은 흡수가 매우 빠른 형태의 당분 액체뿐입니다. 이 주스를 들이켜면 피 속의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과 신장 필터는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반드시 본연의 형태 그대로 치아로 천천히 씹어서 자연스럽게 넘기셔야 신장에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보관이 편하다는 이유로 즐겨 찾으시는 통조림 과일이나 말린 과일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조림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당분이 극도로 높고 과일을 말리는 쫀득해지는 과정에서는 수분이 증발하며 칼륨 성분이 고도로 농축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에게 피 속에 쌓인 고농축 칼륨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식재료의 칼륨 섭취가 조심스러우시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조리하기 전 미지근한 맹물에 2시간 정도 푹 담가 두었다가 물을 버리고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칼륨을 빼내고 안전하게 영양만 섭취하는 지혜로운 실천 방법입니다. 이제 좋은 과일을 내 몸에 맞게 알맞게 먹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신장을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과일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아무리 훌륭한 보약과 신선한 과일을 챙겨 드신다 해도 매일 반복되는 기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후 시니어분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핵심 개선 전략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를 편안하게 살려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이 혈관을 팽창시켜 고혈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은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길들여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밍밍한 반찬을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이 안 맞으면 도무지 모래알 같아서 밥을 넘길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금만 덜어내며 인내하기보다는 짠맛의 빈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똑똑한 대체제를 활용하는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전문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가장 훌륭한 대안으로 신맛과 천연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을 구우실 때 굵은 소금을 팍팍 치는 대신 상큼한 레몬즙을 한두 방울 톡톡 뿌려보십시오. 비린내는 말끔히 잡히면서도 생선살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시금치나 무생채 같은 나물을 무치실 때도 간장이나 소금의 양을 과감히 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새콤한 식초나 고소한 참기름, 통깨를 넉넉히 곁들여 보세요. 이 외에도 알싸한 다진 마늘, 생강, 후추, 들깨가루, 깻잎이나 부추 등 우리 전통 밥상에서 흔히 쓰이는 천연 향신 채소들은 혈액순환을 도우면서도 음식의 맛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들입니다. 최근 국내 영양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을 줄인 건강한 식단에 우리 혀의 미각세포가 완전히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약 2주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간이 심심하여 밥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꾹 참고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 식단에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예전에 밖에서 사 드시던 찌개가 너무 짜서 입에 대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각이 맑게 되살아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소금통은 멀리 치우시고 새콤한 식초와 고소한 들기름을 식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맞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짠맛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두 번째 개선 전략은 바로 국물 섭취 방식 바꾸기입니다. 앞서 진한 찌개 국물이 신장의 미세혈관에 얼마나 큰 팽창 압력을 가하는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헛헛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뜨끈한 국물을 하루아침에 밥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은 참으로 서운하고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일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좋아하는 국물 요리를 당장 억지로 끊기보다는 먹는 방식을 영리하게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보호에 충분하고도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찌개나 탕을 드실 때는 넓은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 보십시오. 국물 속에 배어있는 나트륨은 그대로 둔 채 영양가가 풍부한 두부나 채소, 고기 같은 건더기 위주로만 건져 드시는 훌륭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든 요리 대신 제철 채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소한 들기름이나 삼삼한 된장에 무쳐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챙기셔야 할 중요한 실천 방법은 바로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은퇴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뱃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나이살이 붙기 쉽습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요독과 노폐물의 양도 체고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몸이 무거워질수록 연약해진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매일 쉴 새 없이 닦아내고 밖으로 배출해야 할 쓰레기의 총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내 키와 연령에 맞는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과부하를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한 운동이나 밥을 굽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를 관리하시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신장 수치가 떨어지자 값비싼 영양제 대신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씩 산책하듯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자박질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둘러보며 기분 좋게 걷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걷기 습관은 뻣뻣해진 전신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고 체중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맑고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어 무릎이 아플 때 무심코 먹던 진통제 없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결심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사용해 건더기만 드시는 작은 절제, 그리고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서 30분 동안 동네를 걷는 소박한 행동이 모여 신장의 수명을 든든하게 늘려줍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과 더불어 우리 신장세포를 촉촉하게 살려내는 또 다른 핵심 생명수인 수분 섭취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과 더불어 우리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네 번째 건강 개선 전략은 바로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장은 물을 이용해 몸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밀한 수세식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혈액 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원활하게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내에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찌꺼기들이 신장 내부에 뭉쳐 결석을 만들거나 독소 배출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이로울까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하루에 종이컵을 기준으로 약 6잔에서 8잔 정도의 맑고 순수한 맹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은 양을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건조해진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시고 식사 전이나 식간에 그리고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가볍게 한 잔씩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달콤한 믹스커피나 시럽이 듬뿍 들어간 음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므로 갈증이 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을 곁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세 이후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눈가나 발목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시거나 최근 검사에서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소견을 받으신 분들은 무작정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고여 호흡을 불편하게 만드는 등 건강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재 신장 상태에 알맞은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을 정확하게 안내받아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걷기 운동을 하며 수분 섭취를 지혜롭게 조절하셨다면 이제 내 신장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지막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밥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의 변화부터 가벼운 걷기 운동, 그리고 현명한 수분 섭취까지 내 신장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상 속 다양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내 신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60세 이후 시니어 분들이 신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마지막 방어선은 바로 꾸준한 정기 건강 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거주하시는 동네의 지정병원만 방문하셔도 내 몸의 정수기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학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10분 중 무려 3분 이상이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귀중한 검진 혜택을 놓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거듭 강조해드렸던 신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어떠한 통증이나 붓기 같은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지독한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을 스스로 느끼고 병원문을 두드리셨을 때는 이미 신장세포의 손상이 꽤 깊이 진행되어 일상생활의 작은 교정만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일지라도 아주 간단한 피 뽑기와 소변을 받는 검사만으로 신장에 숨겨진 진짜 상태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설명에 따르면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여과 능력을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지에서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나 소변에 거품을 유발하는 단백뇨가 발견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초기에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운 나트륨 줄이기나 운동 같은 가벼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훌륭하게 회복하고 악화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직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시니어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 미루지 마시고 당장 달력의 검진 날짜를 동그랗게 표시해 두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전화를 거는 그 짧은 1분의 시간이 남은 수십 년의 노후 동안 내 신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루었던 모든 핵심 내용들을 우리 시니어분들이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마지막으로 차분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 7가지를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와 고혈압, 노화, 그리고 무심코 먹는 진통제가 우리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변의 거품이나 눈과 붓기, 만성 피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조 요청입니다. 셋째, 밥상 위에서 매일 마시는 뜨거운 찌개 국물,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과 잦은 음주 등 신장을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덜어내 주십시오. 넷째, 신장세포를 보호해주는 블루베리, 사과, 귤 3가지 과일을 믹서기에 갈지 말고 통째로 꼭꼭 씹어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싱겁게 먹기, 가볍게 동네 산책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맑은 물 마시기 등 일상의 소박한 실천이 가장 훌륭한 백신입니다. 여섯째, 신장에 부담을 주는 각종 건강 영양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과감히 줄이시고 영양은 신선한 밥상 위 자연식품으로 채워주십시오. 일곱째, 비용 부담 없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을 매년 잊지 말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7가지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3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국물 남기고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씩 기분 좋게 걷기, 그리고 잊지 않고 건강검진 받기. 이 3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놀라울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활기차게 산책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담 없이 즐거운 여행도 다니시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신장을 먼저 아끼고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신장이 튼튼해야만 그 모든 평범하고 눈부신 일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덜어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건강한 내일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험난하고 팍팍했던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신 우리 세대는 이 정도의 작은 습관 변화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강인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좋은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믿을 수 있는 건강 다큐멘터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